오늘 회견에서 정용진 회장은 서로를 이해하자며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생각의 차이로 단순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며 반쪽 사과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난 엉터리 결제 관행과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여론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대국민 사과 말미에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이번 사태가 마치 생각의 차이로 벌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반쪽 사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벗어난 거라서 그것 때문에 문제 삼은 건데 마치 그냥 여러 가지 다람 중에 한 개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난 일주일간 신세계그룹은 내부 조사를 통해 내부 결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논란의 마케팅은 팀장, 기획 담당 임원, 전략기획본부장, 대표이사까지 4단계 결제를 거치고도 단 한 차례 문제 제기 없이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케팅 속도를 내기 위해 통상 행사 이벤트 실행 합의에 참여하는 법무팀 검토도 건너뛰었고 합의 담당자 일부는 마케팅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 첨부 파일조차 열어보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결제를 승인했던 겁니다. 탱크데이 명칭 등 구체적인 마케팅 행사를 기획한 커머스팀은 20, 30대 직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선 이들 담당팀 사내 메신저에서 부적절한 대화도 포착했습니다.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지자 이상하네,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며 시민들 분노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실무자의 과실 여부를 넘어서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직원들은 내부 조사에서 탱크데이 기획 관련 생성형 AI를 사용했고 5.18은 생각도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정용진이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할 줄 알았지. 그런데 사과 혹시 보셨어요? 저 봤어요. 예. 저도 봤어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하게. 아니 무슨 뭐 진상조사 뭐 했다는데 그거 다 의미도 없는 얘기 같고. 너무 사과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웬일로 나랑 생각 비슷하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놀랬던 거는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또 높게 평가를 하던데 사과에 대해서 저는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없어. 최악의 사과로 예.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진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왜 그게 없어서? 없어.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잘못된 일이거든. 예. 거의 범죄에 가까운 잘못된 일을 한 거야 스타벅스가. 근데 생각의 다름을 얘기해. 와 거기서 나는 저는 거기서 쳤어요. 나 거기서 완전히 뚝방 날라갔거든. 예. 일단 정용진의 전혀 진정성 없는 사과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발표가 늦어진 것은 스타벅스 매출 뚝뚝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고생하는데.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안 같아, 안 같아. 씨. 난 이걸 어떻게 내가 내 감정이 이게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각자의 생각은 와, 이거 생각에 이거 한덕수가 옛날에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와, 이거 정말 미치겠네 나. 범죄자가 나와서 서로 자기한테 죄를 물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지금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해달래. 그러니까 저게요, 전형적인 수법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저렇게 힘 있는 자들이 사과할 때 그 매장 직원들 가장 자기 그룹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맞아요. 그런 식이죠. 그리고 언론이 일부가 그들에게 뭐 예를 들면 불친절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미리 깔아둬요. 맞아요. 언론이 그러고 나서 저렇게 비켜가는 겁니다. 맞아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수법. 그런데 두 번째 수법에서 저게 아주 질이 나쁜 건데 자기도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애국자인데 거기에 살짝 붙인 게 다름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그 다름 인정 안 합니다. 저거는 다름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건 불법의 영역입니다. 틀린 거예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잖아요. 정말. 그리고 틀린 겁니다. 저건. 그리고 진짜 더 열받는 게 사과하는 행위를 했어요. 뭐에 대한 사과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번 이 사태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이게 맞아요. 밑에 사람들한테 딱 시키는 거야. 자기와는 딱 선을 그어요.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은 고의성을 입증할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또 발표를 합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거 짜느라고 시간 걸렸던 것 같아. 그동안에. 이거 내가 볼 때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정교하게 짰다고 생각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신세계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 먼저 고의성을 입증할 정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해당 직원들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가지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당 임직원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 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도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기존 나수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의 쏙과 라임을 맞추는데 급급했다. AI에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 이슈화 이후 다시 보니 그제야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인지했다며 그 고의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탱크데이 네이밍을 제안했던 직원 등 커머스팀 팀원 3명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고 그 영향으로 이번 마케팅과 관련된 이들 사이의 대화 및 업무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이 회사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되는 까닭에 최초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팀원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다. 완전 장난인데. 그리고 다음 대목이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자, 탱크라는 이름의 텀블러를 518 탱크에 빗댄 것을 우리가 문제 삼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빗고 이거 틀어버립니다. 어떻게 틀어버리냐면 탱크데이는 물탱크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발표를. 내가 요거를 딱 요 장면을 보고 얘네들은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게 맞나 보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자,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물타기를 하는지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제작한 텀블러로 그 명칭은 실제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는 해외 제조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니 탱크 텀블러가 출시된 4월 16일은 행사업체 브랜드데이 일정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최초 스타벅스 코리아는 미니 탱크 텀블러 출시를 위한 브랜드데이 날짜로 4월 20일을 제안했고 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행사업체 측에서 4월 16일로
확정 통보를 해왔던 것입니다. 미니 탱크 텀블러 출시일이 4월 16일로 확정된 것은 세월호 참사일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자, 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진짜 죄송해서 사과한 건 아니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예. 저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자들이 왜 이런 쇼를 했는지 금융의 관점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풀어주시면 저 좋을 것 이거 같습니다. 딱 보고 나서 지배 구조하고 배당 구조 딱 보고 아 이건 무조건 사과하게 생겼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막 그러길래 분명히 정용진 직접 나서서 사과할 텐데 저 잘못 배팅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갖고 온 거 첫 번째 거 한번 봐주세요. 네. 첫 번째 걸 보시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배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67.5%는 이마트.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얼마를 지금 돈을 버느냐. 작년에 1,424억 원을 벌었어요. 단기 순이익이. 예. 매출은 거의 3조 되고 단기 순이익이 1,424억인데 네. 배당을 74.5%랍니다. 이거 초초초 고배당이에요. 와. 배당 뭐 주주에게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여기 초초초 고배당이에요. 예. 그전에는 더 배당 많이 했어. 90%를 배당을 했어요. 와, 어차피 이 정용진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이마트로 가요. 이마트로. 이마트가 67.5%를 가지고 있단 예. 말이에요. 이마트로 가. 이마트에 717억 원을 배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예. 근데 이마트 지분의 정용진께 28.56%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초고배당을 해요. 49.2%. 우리나라 10대 제조사의 배당률은 대략 20%에서 30%입니다. 예. 근데 한 50% 배당을 하죠. 그러니까 정용진이 2025년에 159억을 배당받고 와. 58.5억은 급여입니다. 와. 회장님 급여. 와. 연간 급여. 와, 대박이네. 217.5억을 받아요. 근데 와. 올해는 더 많이 받아. 왜냐? 주당 2,000원씩 배당을 해줬었거든요. 이마트 배당을. 올해 2,500원으로 올려. 와. 그래서 199억 원을 배당을 받고 58.5억을 받으면 257.5억. 올해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연봉이 한 250억 되는 겁니다. 250억. 연봉만 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미치겠다. 미친다. 근데 이게 스벅 와. 코리아가 이마트 이 그룹 정용진이 있는 그룹에서 현찰이 도는 유일한 회사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적자야. 그러면 717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마트가 와. 정용진한테 그 217억 원 정도를 주잖아요. 그 예. 나머지는 뭐냐 하면 다른 회사들 현금 유동성으로 다 쓰는 거예요. 이마트 그룹 안에.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돈이 현금이 안 돈다. 그럼 이마트 그룹 전체 정용진 개인에게 엄청난 타격이에요. 이거 완전 황금알이네. 네. 황금 유일하게 돈 버는 데니까 스벅 코리아가. 와. 그러니까 우리의 지침이 명확히 나오는 네, 거죠.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불매해야 돼.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거 대충 사과하고 지금 안 돼요. 선거 안 돼. 때니까 대충 덮어서 안 돼. 유야무야 하고 가려는 예. 그 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덜어내시고 끝까지 가야 돼요. 스벅 불매 운동을 끝까지 해야 이 문제 해결돼요. 근데 왜 민주당은 이번 진정성 있다고 왜 그렇게 또 발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혜 네. 대변인 마지막 네. 말 못 봤어요? 민주당 차원의 스벅 불매 운동을 해제할 거냐? 지금으로선 지침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가 여튼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불매는 살펴봐야 저희 쪽에서 할 테니까 네. 그것도 네, 뭐 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이거 이제 배당 구조가 이렇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아까 첫 번째 거 보면 이마트 지분율이 67.5%라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 네. 거 보면 원래는 이마트가 50%, 스벅 미국 본사가 50%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과거에 과거에. 그랬다가 스벅 본사 지분 50%를 팝니다. 어디에다가 판 거냐면은 이마트에다가 17.5%를 팔아서 이마트가 67.5%가 된 거고 네. 나머지는 싱가포르 투자청에다 판 거예요. 네. 근데 이마트랑 그때 콜옵션 계약을 해요. 이게 무슨 계약이냐 하면 만약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이거 라이센스잖아요. 그렇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라이센스 계약을 어길 경우 특히 이제 세계적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굉장히 중시 여긴단 말이에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콜옵션 조약의 조건이 뭐냐면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 67.5% 전량을 시장가의 35%를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심각하잖아요. 예. 그럼 이 67.5%를 강제로. 35% 할인해서 그렇지. 강제로 미국 스벅 본사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지. 가져갈 수 있어요. 예. 만약 이게 된다. 그러면 골치 그러면 아프지. 1,000억 황금알. 원대 이상의 손해가 일단 나고요. 예. 37.5%가 할인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벅에서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마트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스벅이 굉장히 그 미국 본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캐시카우거든요. 그러면 다른 회사의 사업권을 넘기게 됩니다, 사실. 스벅 미국 본사 입장에서도 35% 할인된 가격에 사서 더 비싸게 딴 데 팔 수 있는 거예요. 이 너무 주식을. 좋죠. 네. 그래서 스벅 본사에서는 직접 사과를 했어요. 스벅 코리아에서만 사과를 한 게 아니라 본사에서 스벅 본사에서도 사과했어요. 맞아요. 사과했고 이거 들여다보고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스벅 브랜드 훼손, 이미지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매출로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 두 번째는 그쪽에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이메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재주가 없어서 그러는데 누가 프로그램 좀 하나 짜줬으면 좋겠어. 자기 아이디나 이름만 딱 쓰면 해서 엔터 치면 미국 스벅 본사로 이메일 보내는 이메일 방법. 이런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극심하다. 이거는 모두를 위한 상품은 다 보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극우 일베들만 먹는 음료가 됐다. 정용진 때문에 현재의 스벅 코리아. 그렇습니다.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줘야 되고요. 자, 네. 그리고 시간 관계에서 빨리 진행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잠자고 있는 돈. 요거 봐야 돼요. 요거 그냥 뭐 아주 편안하게 먹고 있다면서요. 예. 요거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요거 건지 중요하더라. 세 번째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요거 요겁니다. 중요해. 요거 충전금 있잖아요. 선불 충전하잖아요. 예. 카드, 스벅 카드에다가. 맞아요. 어플이나 그다음에 카드에 기프티콘 기프티콘. 받은 거 있잖아요. 어. 근데 선불 충전금하고 미사용 쿠폰을 다 합치면 4,542억이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기프티콘은 한 200억 정도 남짓 있고 한 260억 있고요. 선불 충전이 한 4,200억 정도 있어요. 와. 엄청나게 충전해 놓는 거예요. 이거 소비자 돈인데. 소비자 돈이죠. 조달 금리 0%입니다. 와, 그렇잖아요. 그렇지. 소비자. 할인해서 팔지도 않아. 다 100% 소비자다. 다 주고 사야 돼. 이 최영진이 같은 애들은 그 여자한테 인기 끌라고 이 기프티콘 막 보내거든요. 이거 인기 끌라고. 그래서 작년에 예. 이 4,542억 원을 가지고 돈놀이를 한 거예요. 신탁에다 맡겼어. 야, 그 이거 이자만 어마어마하네. 231억이에요. 이자만 230억. 미쳤네. 이자만. 와. 그다음에 낙전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낙전 수익이 뭐냐? 안 쓰고 오래 두면 네. 그 포인트가 소멸해 버려요. 에? 이거 없어졌나? 나도 있는데. 없어져요. 5년 지나면 포인트 소멸됩니다. 진짜로? 네, 선불 충전이나 포인트가 다 소멸해요. 소멸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낙전 수익이 66억이야. 와. 안 쓰고 그냥 냅둬서 그냥 거저 가져가는 게. 돈 쉽게 보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와. 쉽게 벌어. 이 진짜 소비자들이 나서야 되겠다. 자, 그런데 진짜. 이게 있어요. 그럼 충전금을 그러면 내가 환불 받아야 되겠다. 예. 가면 6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해 주지 않아요. 환불이 안 돼요. 환불이 안 돼요. 또 그래요? 예. 뭐라고요? 환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60% 이상을 10,000원이 충전돼 있잖아요. 10,000원 충전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 이거 빼야겠다. 빼야 되겠다. 환불해 근데 주세요. 6,000원을 사용해야 나머지 4,000원이 환불되는 거지 10,000원을 뺄 수가 없어요. 왜? 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돼 그렇게 있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소비자들이 뭐야? 그 바나나 요런 게 스벅이 버는 돈이 적답니다. 커피를 가장 많이 번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 바나나를 사는 거예요. 소비자들 60%로 60%로. 사랑스러워 소비자들. 아유 소비자들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쓰자니 돈 주는 것 같고 안 쓰자니 뭐 하는데 일단 저렇게 바나나가 됐든 뭐가 됐든 원가 제일 높은 걸로 네.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환불 받으세요. 네. 환불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공정거래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금융법상 표준 약관이기 때문에 60%까지는 뭐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 법적으로도 한번 논란이 될 텐데 이거는 모든 약관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약관으로서 효력이 부정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금융거래할 때 보면 약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다 맞아요. 사인하게 하고 사인하게 하고 사인하게 하잖아요. 네. 우리 선불 충전할 때 약관 설명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해 준다는 설명 아무도 받은 사람 너 없어요. 받았어 안 받았어? 못 받았죠. 얘가 안 받으면 못 받아. 네, 그렇지. 이거 여자들한테 인기 끌라고 엄청 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아예 이번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라 이런 부분들에 이건 귀책 사유가 우리가 환불 받는 게 내가 단순 변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책 사유가 5.18
맞습니다. 대한 조롱 때문이잖아. 맞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사측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그렇죠. 따라서 100% 저는 지금이라도 환불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 있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과한 거 그거부터 한번 뉴스 찍고 갈까요?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9시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및 박종철 열사 희화 논란이 벌어진 지 8일 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직접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유가족 그리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직접 이 마케팅 승인 과정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네. 조사를 하긴 했다고 했거든요. 대표이사까지의 결제 라인을 상대로 휴대폰, 노트북 포렌식 검증 교차 신문했다. 근데 고의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우리는 봤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부 통제가 실패한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여기 지금 결제 라인을 보면 마케팅 팀장, 네.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 이렇게 4단계 보고를 거쳤는데 누구도 5.18의 탱크데이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그 마케팅 행사 합의자 중에 일부는 디자인 시안을 아예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법무팀도 검증 안 하고 그냥 넘겼다라고 네. 이제 모두 다 그 결제 라인에서 빼줍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실제로 마케팅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요거 기획한 사람들은 네.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본인들이 이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거는 직접 열어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그 휴대폰을 강제로 뭐 압수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튼 고의성을 회사 조사에서는 알 수는 없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과 내용에는 반드시 이제 그 경위에 대한 것들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진짜 책임지는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본인의 뭐 위치에 관한 변화가 있든 아니면 그동안 스타벅스를 이제 미리 결제하고 이제 이용하기 싫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편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 내용들은 다 여기에 담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혹시 평가하시는지 우리 변호사님 한번 먼저 가볼까요? 네, 생각에는 오늘 기자회견은 오히려 이 이벤트가 그 적어도 처음 기획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니 당연히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뭐 압수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담당자들의 그 사내 메신저도 지금 못 봤다는 거거든요. 네. 사내 메신저는 일주일만 보관하는 거니까. 근데 본인들이 지금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기란 말이에요. 징계 해고를 당할 위기이고 본인들이 정말 나는 5.18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탱크하고 5.18이 연관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 역사 잘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갈 것 같았으면 적극적으로 내고 이 직장 계속 다닐 것을 만들어야죠. 본인들이 좀 변호를 해야죠. 스스로를. 네. 근데 그거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 뭔가 있구나. 그리고 뭐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세 명이 실무자 세 명이 다 같이 안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거의 뭐 고의적인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게 그냥 굉장히 뭐 중요한 이슈긴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정용진 리스크가 현실화. 정용진이라고 제가 20번째 얘기합니다. 또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 용진입니다.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강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해명을 경로를 깔끔하게 결제 라인을 보여줬다면 오히려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다는 게 확인되면서 해명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오너가 방조한 정황을 지우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만 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정상적인 결제인 것처럼 대기업의 홍보의 내용에
이런 어떤 혐오의 내용을 찌르려고 했던 장난으로 킬킬거리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개되면은 강하게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는 게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위반자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논평에서도 비교한 게 있었는데 왜 일전에 백남기 농민 사망했을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시위대를 그 해산시키기 위해서 살수차가 동원된 상황이었습니다. 살수차를 머리 위로 포물선으로 뿌려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이스틱 조작자가 그 엄청난 수압을 가진 살수차를 사람을 자기가 직접 보면서 조준했기 때문에 그 사망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추상적인 경찰청 측의 사과뿐만 아니라 그런 조준해서 물을 쏜 사람이 누군지까지도 찾아내야 이후에 그게 재발 방지 구체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놀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반 과정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는 공개가 필요하고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게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된 걸로 보고 또 그룹 차원에서의 문제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오히려 회사에서도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그룹 차원의 문제인데 그룹의 총수가 정용진 회장이라 뭐 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 환불하겠다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만약에 기업은 우리 약관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관까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쿠폰 같은 것들은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그럼 거의 스타벅스 가서 일단 싫어도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쿠폰이 뭐 유효 기간 있는 것들은 버티면 만약에 쿠폰 누군가 선물 받은 거는 안 쓰면 나중에 자동 환불이 되긴 되거든요. 네. 아마 본인이 충전한 거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일 텐데 그분들도 뭐 일단 사과나 대책 방지를 어떻게 하는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 오늘의 사과나 이런 입장 표명 봤을 때는 저는 진정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긴 어려웠다고 봅니다. 네. 정영진 회장은 그냥 계속 뭔가 연출된 장면인 듯한 사과만 하고 갔고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길 바랍니다만 그리고 이거들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을 했다고 봐요. 저 뒤에 실무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뭔가 고의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들여다봐야 한 번 더 들여다봐야 그 담당자들이 핸드폰 제출을 안 했고 그래서 뭘 아직 확인을 못했다잖아요. 네. 근데 마치 고의성이 확인되지 못했다는 거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고의자 그런 거 한 건 아니었네라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전 이건 의도가 담긴 해명이라 보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네. 특히나 지금 신세계가 호남에 엄청난 지금 4조 이상의 투입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사과를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불식시키려면 전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납득할 만한 사과를 했었어야 되다고 보는데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 그 우려도 있고 아마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그쵸. 만약에 우리 한국 스타벅스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이미지 훼손이 크게 날 경우에는 아주 헐값에 다시 이제 사들여갈 수 있는 그 코럽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는 이제 의혹도 있고 다만 그 정용진 회장 사과할 때 보니까 직원들은 이제 일반 직원들 매장에 있는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직원들한테 이제 항의하거나 힘든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이 안 생기려면 이 환불 같은 게 이게 잘 되면 빨리 나 이거 저 먹기 싫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이럴 때 안 됩니다. 이거 뭐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자꾸 되니까 갈등 커지고 그 직원들한테 화내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만약에 회사 차원에서 문제없이 환불하게 해주면 아마 일선에서 손님들 만나는 직원들이 고생할 게 한참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 직원들은 진짜 잘못 없는 직원들인데 그렇죠. 예, 괜한 고생을 안 시키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안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하기에는 됩니다. 그러게요. 자, 그래서 신세계 그룹에서는 네. 이제 경찰 조사에서 만약에 지금 직원 3명이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 제출도 안 했다고 하고 사내 메신저도 못 봤다고 하니까 이 경찰 조사에서 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도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을 즉시 해고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지금 네. 이 3명에게 지금 모든 눈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그 상황에서도 또
응원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네. 예. 이게 좋아할까요? 스타벅스가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 정부 여당에서는 그 대통령도 이야기했잖아요. 스타벅스 이거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불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권 중심으로는 스타벅스 지키기 움직임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이고 강해졌는데 요거 한번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딱 6월 3일까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개딸들 모두 그날만 지나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스벅커피 들고 다닐 겁니다. 맛있네. 역시 스타벅스네. 이 맛있는 스타벅스를 가지고 뭐 탱크데이? 저는 뭐 탱크데이 해도 크게 감흥은 없는데. 아, 커피 맛있네 이거. 소비자 권리 아닙니까? 전환길 씨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요. 예,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나. 근데 진짜 김현태 전환길 콜라보는 진짜 놀랍네요. 네, 맛있다, 먹고 싶다. 아니 뭐 먹고 싶은 건 막지는 못하겠는데 대신 먹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거는 스타벅스에서 뭐가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이 정치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갖다 오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구구만 먹는 거예요. 구구벅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장동혁은 막 스타벅스 가지고 6월 3일 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합시다 뭐 이러면 그럼 그래도 대한민국에 적어도 60% 가까이는 지금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들인데 싫어 나 이제 스타벅스 안 갈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용진 회장이 왜 사과하고 왜 수습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스타벅스는 정치적인 그런 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역사 공부 열심히 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떼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붙여버려. 야, 뭐 기업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정리하려고 등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스타벅스 정리하려고. 그래서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지금 밀렸다면서요, 순위가. 원래 부동의 1위. 7년째 부동의 1위였는데 지금 1위에서 밀렸다고 합니다. 10위까지 내려왔다? 네, 많이 내려왔다고. 네. 원래 사람들이 제일 선물하기 편한 게 이제 비싸지 않으면서도 또 매장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 이용하기 편하라고 스타벅스 선물 많이 했는데 그 이제 10위까지 내려왔다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밀어주면 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좀 더 이용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미지가 기업 이미지가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겠다. 장동혁 대표는 항상 의도와 달리 다른 쪽에 오히려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 좀 이상한 행보를 보이시죠. 그리고 눈빛을 보면 진심일까?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또 장동혁 대표님 결과적으로 그러면 전두환이 그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뉘앙스로 보이게 되잖아요.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 보수가 어떻게 재편돼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굳이 보수 정치의 원류를 전두환에서 찾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YS부터가 저희의 원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고 특히 장동혁 대표님은 판사 옷을 벗으셨을 때 그 전두환 재판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전두환 재판 그 전두환이 피고인인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장동혁 판사가 그러다가 그 보궐선거 갑자기 나가지고 거기 가야 된다고 재판 그만두고 나가셨던 게 장동혁 대표님이에요. 덕분에 전두환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선고가 훨씬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또 장본인이시거든요. 그런 걸 두루 보면은 왜 이렇게 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지 이러면 지속적 불매 운동을 하라고 저희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프레임을 명확히 짜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당 뭐 대통령이나 우리 당에서 이런 것 같은 자제령을 내렸을 때 이게 뭐 자유시장에 대한 뭐 침해 아니야? 뭐 기업에 대한 간섭 아니야? 뭐 약간 이런 프레임이 잡힐 수도 있었는데 지금 자유를 달라. 근데 조롱은 표현의 자유 포함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우리 당은 지금 5.18 특별법 8조에 있는 5.18과 관련된 허위 사실만 지금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암시적 조롱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입법적 조치, 미비점을 좀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맞춰서 커피를 선택할 자유를 달라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프레임을 그렇게 짜주고 있으니까 우리 당이 개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부담이 없고 우리 당이 스타벅스 뭔가 자제령을 내리는 거에도 오히려 부담을 덜어줬다. 역시 장동혁이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에서는 조롱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윤리위를 바로바로 뚝 여시는 부러지잖아요. 분이죠.
네. 이거 갈수록 콜옵션 발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미국 본사 입장에서는 우리 스타벅스가 구구복스가 되는 걸로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콜옵션의 1등 공신 장면. 그리고 또 미국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는 순간에 또 구구월드가 또 무너지거든요. 미국에서 스타벅스 이거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운영 주체를 바꿔버리면 예전에 스타벅스의 매출을 회복할지도 몰라. 이게 미국 본사의 판단이 돼버리면 이게 또 구구월드에서 대단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는 일이 될 거예요. 미국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어쩌면 또 이 그분들은 더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미국에 오히려 미국 회사가 돼버리면 큰 형님 이제 오신다. 이분들은 뭔가 미국은 자기들 편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장동호 대표 미국 가서 어떻게 누구 만나고 왔는지 우리가 다 한참 다뤘었기 때문에 계속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이거 하나 전화 가야 되는데 박수영 의원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네네. 5.18에 탱크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탱크 텀블러 사진을 공유를 했다가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텀블러 탱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탱크를 올리면서 이게 드럼통으로 합성한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서 박수영 의원이 이거 탱크 없었는데 5.18 때 왜 자꾸 이렇게 오버하냐고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하는. 그리고 이제 탱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 실제 그 탱크가 아니고 드럼통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탱크라고 불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드럼통 디자인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만든 합성한 그런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 잘못 링크했다가. 근데 요새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진짜 같이 AI 그림을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저희도 이제 출처가 명확하게 박힌 사진 아니면 못 쓰겠더라고요. 그 출처까지 박아놓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AI. 그런가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정용진 회장이 나와서 했던 그러니까 사과문 발표 같은 구조가 있었고, 그 이어서 실무진들 사장단이죠. 나와서 질의응답에 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어때요? AI의 음성으로 알았어 미안해 나도 힘들어 근데 이거를 외교적인 문장으로 써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에 한번 꺾잖아요. 다만으로 꺾잖아요. 다만 꺾기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뭐 직원들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가 이러한 마케팅을 하고 이런 프로모션을 하게 된 경위가 오너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릇된 세계관이나 사고방식의 기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컨펌이 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영주 회장은 갑자기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다만 꺾어서 지금 현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 그 현상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 가서 거기 포스에 있는 노동자들을 누가 괴롭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도 아닌 거에 대해서 그거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불충분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3분 짧게 얘기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위 설명은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런 형식도 그러니까 물론 재벌 3세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진정성이라면 진정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게 이제 소비재 기업이다 보니까 받아들여질까 이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뭐 스타벅스 코리아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선불 카드에 뭐 얼마의 돈이 모이고 그 돈으로 사실은 스타벅스 코리아는 1원도 안 쓰고 그 돈만으로 이자 장사를 또 얼마나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낙전이라 그러더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씩 남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써가지고 5년이 지나서 없어져 버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없어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다 스타벅스의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해도 1년에 뭐 60억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 변호사들 중에 이제 공동소송인다 뭐 그렇죠. 사람들도 이제 벌써.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과를 한다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월 18일 날 이 일이 벌어지고 19일 날 서면으로 사과를 냈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걸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다렸습니다. 그럼요. 기다린 다음에 봤더니 얘의 그 어떤 모습, 뭐 누가 좀 유명한 사람이 혹은 뭐 기업의 총수가 재벌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과를 한다, 혹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사과한다 그러면 저런 장면들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얘기를 하셨는데 다 듣고 났더니 다만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나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과였다. 그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고개 숙이는 모습 사진 찍히려고 나왔나?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무진들과의 질의응답 이 시간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이미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요.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를 못 찾았다라는 게 이제 신세계 측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휴대폰을 제출하는 걸 거부한 직원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 범인이 특정된 거 아닙니까? 거부한 직원들. 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비슷한 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3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들의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뭐 연령대라든지 20대 초반 뭐 2명, 30대 1명이라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상조사가 제대로 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뭐 기업이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찰 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 경찰 조사 시작이 됐어요. 이미 됐죠. 그러니까 이상해요. 뭐 전반적으로. 네, 허술하다. 그리고 사내 문화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이게 나왔겠는가? 혹시나 이렇게 해서 내가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본인들도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 당연히 이 정도 하면 모르고 넘어가겠지? 어쨌든 두 가지 이유 다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오늘 설명하기를 4단계의 컨펌 과정이 있었는데 4단계에서 한 번도 안 걸러졌다라는 거잖아요. 그 무슨 얘기면 어떤 사람은 뭐 열어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조직에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소비재 기업에서 전사 마케팅을 하는데 위에 본부장이나 뭐 상무나 대표이사가 그냥 보고했구나 그냥 해라 이러는 회사가 있는가 이렇게 스타벅스가 이렇게 나이브하게 운영이 정말 되는 그러면 그걸 열어보지도 않는 본부장 상무면 그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거를 보고서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했을까요? 이렇게 회의를 열지 않았을까요? 최종안 가지고 시안 PT 띄우고 그렇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뭐 100명, 200명이 아니라 이 담당하는 분들이 지금 5명, 6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조사 내용에 빠져 있는 게 있고 그 위에서 결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정용진 회장까지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라는 것이고요. 아니 뭐 이게 제가 블라인드 보니까 그런 예. 얘기 하더라고요. 전사 마케팅 얘기를 제가 어디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이거 실장 정결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이 블라인드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실장이면 상무 아니면 전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상무 아니면 전무는 이거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중에 그러면 누군가가 정원재 대장이 모든 책임은 경영진과 자기한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사람을 데려와야죠. 이거를 결제를 맨 마지막에 한 책임자가 누군지를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뜬금없이 뭐 스타벅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 직원들이 힘들어한 게 바로 그 경영진이에요. 그 시민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 해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텀블러 이름이 탱크 텀블러였던 거 아니에요? 이 영감은 실제 물탱크에서 얻은 것이다. 해외 제조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이걸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5.18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탱크라고 부른다. 뭐 예전에 김민전 의원이 했던 얘기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제조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 책상의 탁은 어떻게 설명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뭐에 쏙 이런 거 하고 이제 라임을 맞췄다라는 얘기를 해요. AI에 물어봤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이게 무슨 변명이에요? 아니 이건 사과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죠. 느껴져요. 네. 오히려 어깃장 놓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처음부터도 아니 왜 날짜가 이 날짜야? 처음부터도 저희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6월 뭐 17일이면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뭘 잘못했는지 원래 사과문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 그렇죠. 왜 잘못됐는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는 듯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한국일보 기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저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저 기사의 제목 보시면요, 저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자들 인터뷰한 한국일보 기사거든요. 네. 마지막 줄 보세요. 특정일 생각나는 스타벅스 시그니처 만들고파. 저게 어떻게 해석돼요? 저게 올해 3월 인터뷰예요. 올해 3월에 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온 게 4월 16일 세월호 때 그 사이렌이 나왔었고 지금 5월 18일에 탱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물론 저 한국일보 기사가 지난 몇 달 전 기사지만 오늘에 보니까 저 기사 하단에는 맞춰지는 거예요. 예, 뭐 저 사진에 나오시는 분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등의 이제 추가적인 문장들이 적혀 있긴 하던데. 어찌됐건 스타벅스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특정일 생각나는 스타벅스 시그니처 만들고파. 근데 이 모양으로 했다는 이게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세월호 때도 있었고 2년 전에도 있었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건 진짜 아니야. 너네 진짜 이러면 안 돼라고 경고를 하는 건데 사과문이 전혀 설득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사과문 내용에 보면
이제 뭐 5.18 영령들과 유가족들, 박종철 열사의 유가족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5.18 단체들은 이 정용진 사과를 두고 진정성 없다,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보고 저걸 라이브로 보셨던 분들 대부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실무진한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해요. 광주에 직접 내려가서 정용진 회장이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적절한 시점에 직접 내려가는 부분도 고민할 수 있다. 다만 여기도 다만이 나와요. 현재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바뀐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뭐 이 특검합니까 이 사람들? 무슨 진상 규명이 먼저입니까? 아, 광주에서 이걸 고민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갈지 말지를 고민해야 돼요? 심지어 광주에서 뭐 수조 원짜리 쇼핑센터 한다면서요. 그리고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도 신세계 지분이 또 있다면서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민폐를 주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대국민 사과라는 걸 미리 예고한 상태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비판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사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며 이 사태가 좀 일단락이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실책을 첫 번째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과거에 이런 사례가 기업들이 있었던 사례들을 쭉 찾아가지고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말을 했고 그 뒤에 행동은 어땠으며 이런 것들 패턴을 다 연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진정성이 있건 없건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 방안대로 실행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진정성이 보여지게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과 행동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다시 해야 될 판이에요. 뭐든. 근데 지금 무신사 관련돼서 우리가 7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그 박종철 열사 쪽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이 역사의 상처에 소금을 그냥 뿌리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눈사람 굉장히 많이 찌푸리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 노력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거의 망할 뻔한 기업이 다시 잘 이렇게 가고 있어요. 뭐 역사 교육도 하고 자기네 수익금에 기부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죠. 이런 사례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초입에 진입해야 되지? 이 부분을 검토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전혀 그러한 생각 없이 그냥 오너 리스크인데 오너의 눈치만 본 이 행사였어요. 저는 정영진 회장한테 원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물려받은 돈을 다 까먹고 있을 만큼 사업에 소질이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위해서라도 경영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게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좋다. 그냥 지금 있는 돈 쓰면서 편하게 사셔라. 왜 이렇게 그래서 브랜드 그 이미지를 훼손하는지. 정영진 회장이 다만으로 제가 봤을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분들을 뭐 파트너라고 부르던데요. 그분들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사측이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 건을 정치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비하고 있는가, 국민의힘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 대표부터 당 중진 의원 또 서울시장 후보까지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관련 메시지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각자 앞에 이어폰이 있을 겁니다. 좀 착용해 주시면 최첨단이네요. 들으실 수 갑자기? 있을 텐데 일단 장동혁 대표되는 관련된 영상부터 좀 보시죠. 국민 여러분, 계속 켜져 있어요. 보시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선거의 판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제일 싫어하는 줄 알아요? 광우병 팀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거. 미쳐버리지. 재미봤던 과거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통제가 안 돼.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또다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스타벅스를 공격하고 정부와 경찰이 총동원되어 달려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인민재판을 벌여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입니다. 재판 취소 특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스타벅스로 덮으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 들고 투표장 가자고 하셨는데 좀 전에 한병도 대표는 제일 야당 대표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그리고 일베 세력 대변한다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언이 너무 세서 수도권 후보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해야 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제 발언이 센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센지 국민들께서 비교해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이 세서 우려한다면 민주당 후보들 이재명 잠깐 달나라에 가 있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달나라. 아 정말 이 사실 브랜드 댓글 뭔 줄 알아요? 뱀 안 사요. 제 발언이 센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센지 계란이 왔어요. 굵고 싱싱한. 진짜 어떡해요 여기. 약간 스타벅스를 사람들이 소비하는 건 커피가 아니잖아요. 네. 브랜드 이미지잖아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뭐 예전에 섹스앤더시티 힙한 여성들이 나와서 그냥 들고 걸어가는 게 이미지가 생명인데 저는 더 싫은 게 이 극우가 너무 묻은 거예요. 전환길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보여. 지금 저 사진 좀 띄워주세요. 김기현 의원. 진짜. 제가 오늘 어느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 주방에서 숭늉 드시는 아버지의 뒷모습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기서부터 드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다 먹어야 돼. 저거 사진 찍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요 저거? 아니 뭐 본인들이 일부러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한길 씨는 아로 지금 건배를 하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어떡해요. 진짜 신세계 스타벅스. 뭐 어떡하냐 이제. 어떡하냐고요. 네. 아니 선거 때 보면 저기에 유세 옷 입은 사람 당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유세 옷 입은 사람만 있어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가 맞아.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저 공간을 향유한다라는 거가 되게 이제 말하자면 더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개인적인 행위를 하는 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스타벅스가 파는 것도 그거예요. 그 브랜드 이미지를 파는 건데 저기에 가갖고 그러니까 모이자 인증해라. 저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지금 저 인증하고 있는 사람들 네. 자기 선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본인이 후보가 본인이 아닙니다. 후보면 저걸 못해요. 예, 왜냐면 저기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든. 근데 본인이 후보고 자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중앙 상대로 해서 어떤 정치적 이미지만 가져가고 맞아.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까므로 네. 인해서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행동인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치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지금 정치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스타벅스에서 우파들 집결하라는 얘기 왜 합니까? 그 뭔 상관이에요 지금? 스타벅스에서 소송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브랜드 그러니까 이미지 실제로. 스타벅스가 뒤로 와가지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만 제발 우파들 집결 좀 시켜주세요. 이랬을까요? 저걸 원할까요? 진짜 너무 그래서 그 기업을 망치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과의 진정성이라든지 후속 조치의 진정성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 소위 말하는 일베들이나 지금 스타벅스 가지고 막 각종 뭐 전두환이 텀블러 들고 있는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고소 고발하는지를 보자. 하면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스타벅스라는 이미지가 아까 우리 오윤혜 씨가 얘기했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스타벅스의 이미지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우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한교 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지트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스타벅스 가서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올려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앞서 얘기했지만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탱크가 물탱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수영 의원은 실제로 저게 누군가가 가짜로 만든 이미지잖아요. 저걸 가지고 텀블러는 탱크라고 불러요. 마치 정상적인 제작물인 것처럼 저렇게 올려서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전략적이면 저렇게까지 가시는 어떤 거예요? 부분이요? 스타벅스가 우리 당보다 인기가 좋지 않냐? 묻어가는 거야 저기? 묻어가자. 우리가 스타벅스를 감싸주면 네. 스타벅스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호감을 느끼고 그럼 당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꾸겠는데 이제 조만간. 우리보단 그래도 스타벅스가 인기가 좋지 않냐? 어떡해. 정치적으로 저들이 공격하고 있는 게 중앙정부에서 시민들한테 강요하지 마라. 왜 강요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강요를 누가 합니까? 그 강요는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강요한다고 누가 듣습니까?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행안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기프티콘 같은 거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부산시에서 안 하겠다고 본인들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맺고 끊어줄 때 그동안 안 끊어져 왔기 때문에 계속 이거 괜찮아 해도 괜찮아 그리고
제대로 징계도 안 해. 예. 그냥 넘어가니까 이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예. 확실하게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은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됐을 때 확실하게 끊어줘야지. 이걸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면 네. 선물로 커피 쿠폰을 많이 그렇죠, 보내드려요.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커피 쿠폰이라고 그러지 저 어떤 브랜드 커피 쿠폰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저는 없어요. 네. 그런데 댓글에 뭐가 올라오냐면 스타벅스면 안 받아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라고 말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방송에서는. 네,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는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커피 쿠폰이라는 건 라디오에서 드리는 건 적어도 본인이 원하시는 걸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일반 명사 커피인데 네. 사람들에게 커피 쿠폰 그러면 스타벅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야. 그쵸. 저희도 인터뷰하거나 이러면 사례를 못할 때 스타벅스 커피 쿠폰 이런 거 많이 줬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죠. 왜냐면 네. 그게 제일 범용성이 높고 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어저께 기준으로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해서 10위까지 떨어졌다는 25위까지 빠졌어요. 빠졌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크게 이제 말하자면 소비자들의 직접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거고 네. 소비재 기업이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 8시간, 10시간을 못 버텨요, 원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네가 늘 브랜드 1위였는데 이게 떨어지면 그 브랜드 판매하는 업체가 부서에서는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오늘 정은준 회장이 8일 만에 나왔어요. 네. 이게 일반 회사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오너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음 날 당장 회장님 해야 사과하셔야 될 됩니다.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사과하시고 저 경영진 다 나가서 사과하죠. 왜냐하면 이게 당장 하루하루 카카오톡에서 판매되고 매장에 오는 사람들 돈으로 매출이 잡히는 회사인데 이거를 7일 8일 버티고 나와서 이렇게 사과한다? 이거 아까 막 얘기하신 것처럼 오너 리스크가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